예, 다음은 2단원 생명과 생명윤리와 생태윤리라고 하는 단원이었죠. 요 단원의 문제 보도록 합시다. 요 파일은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용 PDF 파일을 갖고 있어서 답이 좀 써져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문제 풀고 이 영상 보고 계시겠죠? 그렇게 믿을게요.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죽음에 관련된 얘기하고 있네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고 죽음이 왔을 때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에피까지만 쓸게요.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우리는 육체로부터 떠났을 때 오로지 영혼만을 사용하여 사물 그 자체 이데아라고 하는 거였죠. 사물 그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그 에스파 세계관 가지고 얘기했었죠. 육체를 떠나서 우리가 현실을 떠나서 광야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 죽음으로 인간을 구성하다 원자들이 흩어집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죽으면 원자가 흩어지니까 우리는 감각을 할 수 없다. 감각을 할 수 없다는 건 경험을 할 수 없다. 니은, 죽음의 고통은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극복된다. 일단 요 문제에서는 뭐가 틀렸어요? 죽음은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틀렸어요. 그죠? 죽음이 고통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죽음은 고통일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문제라 그랬었죠.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쾌락을 추구하는 걸 에피쿠로스 얘기하는데요. 쾌락을 추구하는 걸 극복한다,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죽음이 고통이 있다니다를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육체적 쾌락이 아니고 정신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뭐 좀 비슷할 수도 있겠으나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디귿, 죽음은 영혼이 참된 진리를 얻는 계기가 된다. 영혼이 이데아계에 가서 이데아를 관찰한다. 이데아 중에서도 특히나 이데아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선의 이데아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데아계를 가면 이데아를 볼 수 있으니까 당장 죽어야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살아서 영혼이 덕을 갖추고 있어야 이데아계에 가서 이데아를 얻을 수 있다. 리을,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아까 얘기했죠. 죽음은 고통이 아니니까 죽음은 무서워할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을은 죽음이 이데아계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이 되겠네요. 2번,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야 된다. 요 두 개 차이 있었죠.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지금 나의 유전자를 바꾸는 거였고요. 생식세포 유전자는 나의 생식세포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얘는 나만 적용되고요. 얘는 내 다음 세대에 적용되는 거라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둘 다 허용해야 된다 그래요. 후세대의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여 유전적 질병으로 인해 인류 고통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뭐 암이나 이런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면 인류 전체의 고통이 줄어들 거다.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달리 후세대에 영향을 끼치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금지해야 된다. 달리라고 했으니까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해도 되는데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특히 후세대의 동의가 불확실하니까 하면 안 된다. 1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유용성을 산출할 수 있다. 그죠?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가 후세대의 유전적 질병을 없앨 거기 때문에 유용할 것이다. 고통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맞네요. 2번, 자녀의 유전자에 대한 부모의 개입이 허용될 수 있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어쨌든 자녀의 유전자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가 개입하는 거가 되겠네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혀 마는 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내 자식은 혀를 안 말게 하고 싶어. 내 자식은 혀가 말리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그건 부모의 개입이죠. 그리고 그걸 치료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모의 개입이 허용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니까 끌게요. 3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후세대의 동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네요. 4번,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야 된다. 지금
예,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 자체를 다 금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든 뭐든 간에 예,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번이 정답 되겠고요. 5번 환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 치료는 허용해야 된다. 환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 치료, 지금 요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글에 보면 둘 다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하자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맞는 게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되겠습니다. 3번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적 관계는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네요. 성적 관계는 부부 사이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이루어질 때만,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해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세 가지 입장 중에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였고요. 을은 그렇지 않아 혼인하지 않았더라도 인격적인 사랑이 전제됐다면, 사랑이 있다면 허용할 수 있어 중도주의라고 하는 거였죠. 또 한 가지 뭐 있었냐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결혼 안 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는데 뭐는 있어야 된다? 동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1번 성적 관계는 도덕적 판단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니요, 지금 판단 대상이 되고 있는 거지. 뭐예요? 결혼한 사람들 간에는 좋은 거, 결혼 안 한 사람들 간엔 나쁜 거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세 가지 입장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선한 거. 동의를 안 했습니다. 나쁜 거가 되겠네요. 2번 성에 대한 책임보다 성적 자유를 중시해야 된다. 성적인 자유를 중시하는 거 여기 있는 자유주의 되겠네요. 예, 갑은 결혼한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 이유가 생식을 목적으로 한다. 생식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면 책임져야죠. 3번 성적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지금 갑이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갑으로 바꿨으면 정답일 텐데 을이라 틀렸습니다. 4번 성적 관계는 도덕적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행위이다. 이건 셋 다 부정할 내용입니다. 중도주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약이 있는 거고, 보수주의는 결혼이라는 제약이 있는 거고, 자유주의는 동의라고 하는 어쨌든 제약이 있는 거예요. 5번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계단식으로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그죠? 중도주의, 보수주의라 그래서 사랑 안 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이런 거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도파민 뿜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 했어요. 사랑한 사람들이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더라. 4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와 같은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고통을 느끼는 애들이라면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쾌고 감수 능력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봤을 때 동물 중심주의였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는 동물까지, 그 중에서도 모든 동물은 아니고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였죠. 모든 생명은 의식이 있든 없든 성장, 발전, 생존, 번식, 생존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그래서 식물, 동물, 마찬가지로 인간도 했다.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니까 생존이라고 하는 목적의 입장에서 모두 동등하다라고 얘기했었던 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생명중심주의였었죠. 1번 이익관심을 지닌 존재들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 야 이거 좀 그렇네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대우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고려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기분이 우울해서 초콜릿을 먹었어요. 아이고 초콜릿을 먹으니 기분이 좋아졌네요. 우리 집 뽀삐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니까 우리 집 뽀삐에게도 초콜릿을 먹인다면 뽀삐의 기분이 너무 좋아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2번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 그죠?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동등하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3번 인간은 개별 생명체의 자유를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예, 간섭하지 않을 수 있으면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테일러의 4대 의무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뭐 불간섭, 불침해, 뭐 보상,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죠. 4번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선생님 테일러는 쾌고감수 능력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 일부 동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동물 포함이잖아요. 테일러는 쾌고감수 능력이 없는 애들도 존중하자는 건데,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애들은 당연히 존중해야죠. 5번 종의 차이만으로 도덕적 지위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예, 갑이 얘기하는, 아마 교과서에 그 표현이 있을 거예요. 종차별주의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테일러도 당연히 생명체면 마찬가지 라고 얘기할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많기는 한데, 예, 너무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나왔네요. 그 어려운 문제. 아까 1단원은 벤 다이어그램 2개였는데 이번엔 3개네요. 갑의 병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갑. 인간은 오직 인간에 대해서만 직접적 의무를 지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거나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납니다. 자연이나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왜? 인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칸트였었죠. 인간중심주의였습니다. 이거 사상가 보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요. 지금 선생님이 옆에 인간중심주의 이런 거 쓰고 있잖아요. 그냥 인간까지만 보느냐, 뭐 동물까지 보느냐, 이렇게만 보고도 문제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일부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 삶의 주체라는 표현에서 의미 핵심 키워드 나왔고요. 인간이 아닌 일부 동물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싱어였으면 쾌고감수 능력을 바로 얘기했을 텐데, 이거 레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무론을 바탕으로 동물 중심주의 얘기하는 사람이었었죠. 동물이라고 써놓을게요. 병, 대지윤리는 공동체의 범위를 흙물, 동물, 동식물까지, 흙, 물 같은 무생물까지도 포함합시다. 레오폴드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었던 생태 중심주의였습니다. 그러면 가볼게요. 일단은 A에 들어갈 건 값만 긍정할 거니까 OXX가 돼야 되겠고요. B는 을만 긍정하는 거니까 XOX가 돼야 돼요. C는 병만 긍정하는 거니까 XXO여야 되고요. D는 을과 병만이니까 갑은 X, 을과 병은 O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인간중심주의니까 당연히 허용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레건의 입장에서, 동물중심주의 입장에서 이거 허용 안 할까요? 금지할까요? 금지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글에 보니까 결코 다른 것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온리 자원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으로 대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동물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먹고 살려면 동물 잡아먹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허용하는데, 단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동물을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칸트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병은요, 이것도 얘기했었죠? 예,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생태 공동체, 대지 공동체의 안정성, 온전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니은,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예, 목적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닌 존재, 인간은, 그쵸,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그러면 레건의 입장에서는요, 삶의 주체는 인 거잖아요. 레오폴드 입장에서는요, 대지 공동체, 생태계 전체는 인 거잖아요. 목적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지녔다라고 하는 게 칸트만 얘기할 것 같고 막 이러니까는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소중한 존재, 도덕적 고려의 대상, 뭐 이런 식의 표현을 그냥 좀 있어 보이게 쓴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귿,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생명 공동체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가집니다. 생태계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이거는 생태중심주의에서만 얘기하는 내용이었고요. 생태중심주의와 다른 입장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였었죠. 전체주의다, 전일론적 관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리을, 인간 이외의 존재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간만 그래야 됩니다 라고 칸트 얘기했을 거고요. 레거는 삶의 주체까지 포함이니까 맞고요. 레오폴드는 생태계 전체이니까 맞죠. 아니 선생님, 이거 칸트도 동물 막대하지 말래매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인간을 위해서였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막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건 오로지 뭐뿐이다? 인간뿐이다. 인간만 우리가 소중히 대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림 맞춰 보니까 디귿 리을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유형이 어려워서 그렇지 요거 선택지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표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잘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요 문제를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다 정도까지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어렵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단원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